안녕하세요, 김민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문서 위조 사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문서 위조 사건은 의외로 형사사건 중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고 복잡한 범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어려운 부분이 있냐면요, 보통은 문서 작성은 다른 사람이 한 것이 맞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라고 고소를 하겠죠. 그런데 승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러니까 문서를 내가 너 이름으로 작성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지 아닌지는 구두로 얘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이 서로의 어떤 진술의 신빙성을 가지고 결과를 판단해야만 하는 그런 범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문서 작성일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승낙해줬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변소하는 피의자의 주장을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쉽게 배척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나는 정말 아는 게 없는데 저 사람이 마음대로 내 명의를 가지고 문서를 작성을 했는데 이렇게 경찰에서 뭐 불송치가 뜨고 검찰에서 혐의 없이 처분 같은 것이 나왔을 경우에 굉장히 실망스럽고 경우에 따라서는 좌절감이 느껴지는 상황이 되겠죠. 왜냐면 이런 문서 위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자체가 어떠한 경제적인 가치를 갖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문서 위조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해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문서 위조가 인정되지 않게 되면 경제적인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결과를 바로잡아야만 하는 그런 범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불기소 처분이 나왔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통해서 사건을 다시 수사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죠. 바로 항고입니다. 저도 최근에 이 사문서 위조 사건에서 지방검찰청에서 혐의 없음 처분이 나왔던 사례 중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해서 재기수사 명령을 받아낸 케이스가 2건 있었는데요. 오늘은 사문서 위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왔던 변호사로서 혐의 없음 처분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지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사문서 위조 사건에서 경찰이나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는 주된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고소인 측에서는 나는 문서 작성 권한을 수여한 바 없다 라고 얘기하는데 피고소인 측에서는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았다,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문서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증거가 있기가 어렵잖아요. 내가 문서를 작성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는데 어떤 증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황 증거밖에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사정들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혐의 없음 처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조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혐의 없음이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문서 작성 권한이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라고까지는 얘기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그 위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임받았다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경우, 그리고 관행적으로 그런 업무 처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떤 문서 위조의 고의가 부정되어서 혐의 없음 처분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법적인 요건은 아니긴 한데요, 피해자한테 실제로 문서 위조에 따른 손해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특별한 손해가 없다 이렇게 판단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요건과 상관없이 실제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는 경우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럼 이런 혐의 없음 처분을 뒤집기 위해서 항고할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증거, 그리고 기존 증거에 대한 설득력 있는 분석,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위조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증거를 제출을 한다거나 필적 감정 같은 감정을 받아서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 이 문서를 이 사람이 왜 위조하게 되었는지, 그런 고의성, 이 위조가 어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를 가진 특정한 행위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 문서가 어떠한 실질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그 부분을 수사기관에서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기소 이유서에 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는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피의자 쪽의 진술에 어떠한 모순이 있는지, 그의 변소가 왜 거짓말인지를 항고 이유서를 통해 가지고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부분을 수사를 했으면 충분히 범죄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수사가 미진해서 그런 부분들이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부분들도 찝어가지고 재기수사 명령이 나올 수 있게 해야 되는데요. 결국은 이런 과정들이 항고장, 그리고 항고 이유서, 항고 이유 보충서, 이런 서면들을 통해서 제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사건의 사회적으로 갖는 의미, 그리고 법적으로도 굉장히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부분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단순히 개인 간의 분쟁만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공공의 신뢰가 훼손된다거나 어떠한 문서의 공신력이
위협받는 그런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가벌성이라고 하는데 피의자가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라는 생각을 검사한테 심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문서 위조 항고 사건에서 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첫 번째로는 철저한 증거 수집 및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어떤 증거가 제출될 수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유사 사건을 아무래도 변호사들은 많이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혹시 이런 증거를 준비해 줄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해 가면서 아무래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검사가 봤을 때 그럴듯하다, 그런 증거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항고장하고 항고유서 작성이 중요한데요. 말씀드렸다시피 고소장을 잘 쓰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항고유서 같은 경우에는 그 항고유서를 통해서 검사가 원처분이 좀 위협하다, 조금 더 수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마음을 들게 만들지 못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불기소 이유가 왜 문제가 있는지를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지적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도와드린다고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겁니다. 불기소 이유를 가지고 봤을 때 기존에 주장했던 전략이 먹히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관점에서 재구성해보는 그런 관점도 변호사들이 제시해 줄 수 있겠죠. 이제 마지막으로는 담당 검사하고의 소통입니다. 사건의 중요성 그리고 범죄 사실이 맞다는 것을 검사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서 검찰이 이 사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재기수사명령 받아냈던 성공 케이스에서도 결국은 고소인은 나는 이 문서 작성에 동의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피고소인은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런 이사회 안건에 대해서 동의를 받았고 그래서 그 동의에 따라서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을 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등검찰청의 검사님한테 피의자의 주장이 왜 거짓말인지를 저희가 차근차근 납득 가능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관련자들의 추가적인 사실확인서를 비롯한 증거들을 제출함으로써 재기수사 명령을 이끌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위조의 동기도 부각을 시켰죠. 그래서 오늘은 사문서 위조 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으셔서 추가적인 대응을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촬영해 봤는데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항고 같은 경우에는 막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전문가를 찾아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게 어려운 절차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실제로 문서 작성을 위임한 사실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문서를 작성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부분을 쉽게 포기할 단계는 아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런 사건을 다수 해결해 왔기 때문에 이런 의뢰인분들 입장에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